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명화와 함께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는 강양렬입니다. 오늘은 감히 겁없이 신들에게 도전을 하거나 신들을 무시한 교만한 인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옛날 리디아에 아라크네라는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 처녀는 배짜기와 자수의 달인이었습니다. 어찌나 이 배를 잘 짜고 이 자수를 잘 놓던지 전쟁의 여신이면서 방직과 공예의 여신인 아테나도 그녀에 대한 소문과 명성은 이미 알고 있을 정도였죠. 이 처녀가 실을 뽑아서 재빨리 물레를 돌려 자수를 놓는 그 과정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구경꾼들은 그녀가 그런 기술을 아테나한테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막 화를 내며 뭐요? 내가 이 기술을 아테나한테서 배웠다고요? 그럼 아테나한테 저와 한번 대결해 보라고 하세요. 헝치뽕. 이런 소문을 듣고 아테나의 신은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백발의 노파로 변신을 한 다음 아라크네를 찾아갔어. 그래요? 아가씨는 그 누구보다 배 짜는 솜씨가 최고예요. 그렇지만 여신과는 대결하지 말고 그냥 양보하세요. 그러고 여신께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여신께서 용서해 주실 거구만요. 아셨죠? 그러자 아라크네는 손이라던 실을 탁 놓더니 한방 칠 기세였어요. 그러더니 자기 앞에 있는 노파가 아테네인 줄은 모르고 이 할머니가 노망이 들었구만. 내가 막 그딴 소리 듣는다고 달라질 줄 아세요? 근데 왜 아테나는 오지 않고 왜 나와 대결을 피하지? 그래 이것은 내가 왔다. 여신은 그 즉시 노파 모습을 벗고 본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와 이런 무엄한 거 정말 나하고 시합을 하고 싶은 게냐? 어떠냐? 지금이라도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추워도 변함이 없습니다. 좋다. 그럼 당장 시합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여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배짜기 배틀, 즉 배짜기 시합이 시작이 되었죠. 이 각자 자리를 잡자 이 여신과 처녀는 달인다운 솜씨로 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배를 짜 천안의 그림을 그려놓기 시작했어요. 아테나 여신은 그 작품 안에 오래전 자신이 아테네란 도시를 두고 포세이돈과 벌였던 영토 분쟁에 관한 내용을 그려놓았죠. 그 속엔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12신이 있었고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땅을 퍽 치자 그 바위에서 말과 바닷물이 솟아나오고 있었죠. 아테나 여신은 머리에 투구를 쓴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여신이 땅을 치자 그곳에서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솟아나는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려의 신 니케를 그려놓으면서 자신의 작품을 완성했죠. 한편 아라크네 작품은 제우스의 부도덕한 애정 행각을 비롯해 포세이돈과 아폴론 또 디오니소스 등 신들의 낯뜨거운 치부와 비행만을 그림으로 짜놓았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아테나 여신이 보기에도 어디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솜씨였죠. 여신은 아라크네의 뛰어난 솜씨에 질투가 났지만 감히 신들의 비행만을 그려놓은 것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린 천을 쫙 찢더니 이마를 몇 번 내리치면서 어디서 감히 신들을 조롱하는 것이야? 에? 그러자 아라크네는 모욕감을 느꼈는지 용감하게 나무에 목을 매달려고 했어요. 그것을 보더니 여신은 좀 치근한 생각이 들었는지 그녀를 번쩍 들어 올리며 이런 못되고 건방진 것. 그래, 넌 죽지 말고 살아서 항상 이렇게 매달려 있거라. 이러한 벌은 너희 후대까지 계속될 것이다. 알았냐?
그러며 처녀 몸에 마법의 약초즙을 뿌렸어요. 그러자 아라크네의 온몸이 점점 줄어들더니 머리가 숭숭 빠지고 코와 입이 없어지고 손가락은 옆구리에부터 다리가 되었습니다. 예, 바로 거미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미는 지금까지 자기 꽁무니에서 실을 뽑으며 옛날의 특기였던 배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아라크레는 거미란 뜻이죠. 이번에는 교만함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테베란 나라에 니오베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훌륭한 혈통과 가문을 비롯해 막대한 재산과 권력, 거기다 자신의 미모까지 남한테 자랑하고 내세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최대 자랑거리는 바로 많은 자식이었어요. 그녀는 아들 7명에 딸 7명, 이렇게 모두 합쳐 14명의 많은 자식들을 둔 것이 그녀의 최대 자랑이면서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테베의 모든 여성이 레토 여신과 여신의 쌍둥이 남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신전에 기도를 드리면서 분향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왕비 니오베가 시녀를 거드리고 거만하게 나타나 제단을 발로 뻥 쳐버리며,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야? 눈앞에 보이는 나 같은 여신을 섬겨야지 고작 하늘에 있는 이름만 들어본 신을 섬기는 거야? 아니 레토는 이렇게 제단에서 공경받고 있는데 신성한 나한테는 왜 분향을 올리지 않는 거냐고? 응?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려줄까? 그러며 자기는 제우스의 며느리고 테베 왕인 자기 남편과 자신의 미모에 대해서 자랑질을 한 뒤에, 거기다 난 무려 7명의 아들과 7명의 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날 놔두고 잘 알지도 못하는 레토를 섬겨? 레토인지 무식갱이는 겨우 델로스 섬에서 2아이를 낳았어. 근데 겨우 꼴랑 2명? 내가 낳은 자식이 7분의 1인데 그러고 보니 레토는 2명으로 무자식 8자를 면한 셈이군. 안 그래? 자, 어서 제사를 끝내고 각자 집으로 가라. 이상! 한편 레토 여신은 하늘에서 이런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남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불러 신세를 한탄하면서, 얘들아, 저 오만방자한 니오베가 나한테 욕까지 섞어가며 자기 자식들이 너희보다 잘났고 나를 겨우 무자식 8자라 면했다고 모욕까지 해주는구나. 그러자 아폴론이 도중에 레토의 말을 뚝 끊으며, 어머니 고정하세요. 말씀이 길어지면 그만큼 처벌이 지연되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성벽 근처의 넓은 들판에서 니오베 아들 중 2명이 전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슝 하고 날아온 화살이 장남의 가슴을 뚫더니 이어 날아온 화살이 달아나던 차남의 뒷목을 뚫었지요. 또 다른 2명의 아들은 서로 가슴을 맞대고 레슬링을 하고 있었는데 날아온 화살이 2 사람을 함께 뚫어버렸고, 5번째 아들은 형들의 시신을 끌어안다가 6번째 아들은 날아온 화살에 목을 관통당하고, 막내 아들은 화살에 심장을 맞고 죽었죠. 그러자 니오베는 죽은 7명의 아들들의 관 앞에서 작별의 입맞춤을 하다가 갑자기 2 손을 하늘 높이 들어 소리치면서, 비정한 레토 여신이요, 그래요,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승자예요. 난 아들 7명이 죽어 끝장났어요. 그러다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근데 어째서 당신이 승자지요? 난 비록 내 아들 7명이 죽었지만 아직 당신보다 자식이 더 많아요. 난 아직도 7명의 딸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승자는 여전히 나예요. 아시겠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화살 당기는 소리가 탕 하고 울렸어요.
그때 니업의 딸 중 한 명이 관 앞에 있다가 가슴에 활을 맞고 죽었고, 또 다른 딸은 어머니를 위로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꺾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달아나다가, 또 한 명은 언니 위에 쓰러졌고, 또 한 명은 숨어 있다가, 또 한 명은 덜덜덜 떨다가 화살을 맞고 죽었죠. 이제 남은 딸은 막내딸 뿐이었어요. 그러자 니오베는 다급하게 막내딸을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제발 내 막내딸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많던 자식 중에 막내딸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이때 땅 하고 하나 남은 막내딸도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죠. 그러자 니오베는 그 슬픔과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죠. 그러자 점점 그녀의 몸은 굳더니 돌로 변하는데, 그렇게 돌이 되었지만 그녀의 슬픔의 눈물만은 계속 흘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리디아의 산중턱에 흐느끼는 바위가 바로 니오베가 바위가 되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히 신에게 도전하지 마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